최강연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인터뷰 초대 손님은 정의당 청년 대변인으로 이달 6일에, 그러니까 한 20일쯤 됐죠. 약 3주 전에 임명된 강민진 씨. 정의당 강민진 청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변인 맡은 지 한 3주일 됐죠? 네, 이제 3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다 세보진 않고 왔는데요. 네, 네, 대략.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씩 한 것 같습니다. 주로 브리핑하는 내용은 뭐였나요?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안들이 아무래도 제가 맡은 분야니까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회 기자실에서 합니까? 정의당 당사에 있는 기자실에서 했습니까? 네, 국회 정론관에서 정론관에서. 네, 서면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기자들 이렇게 대하니까 어떻든가요? 이제 네, 저도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한 곳에 있는 거는 처음 이제 또 겪는 일이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되지는 않아서 네, 물론 이제 제가 초기긴 하지만 네, 아직 초기기는 초기. 하지만 네네. 네, 앞으로는 좀 더 네, 보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주일이니까 뭐 아직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브리핑, 물론 저도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국회 기자실에도 있었고, 그 닭장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사전에 공지되거나 문자로 오거나 입구에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네. 복도 입구에, 네. 기자실. 쓱 보고 된다 안 된다, 기사 된다 안 된다,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쏟아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일단 보도자료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아시죠? 왜 네. 그런지. 네.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는 정보가 아닌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발표 자료라면 기자단에 쫙 뿌려지더라도 기사 가치 자체가 워낙 크면 다 쓰지만, 네. 보도자료라는 것은 나만 아니라 모든 기자가 다 아는 거니까 일단 가치로서의 네. 정보로서의 가치는 약간 네. 떨어져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런데 기자들한테서 네.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뭡니까? 그동안? 제가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네. 주로 여쭤보셨던 건 청년 대변인이라는 이 직위가 어떤지, 이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좀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에도 그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뭐라고 답하셨나요? 이제 당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분명히 기존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비판했던 바대로 어떤 청년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청년 정치 관련한 자리가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실질적인 권한 없이 좀 주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에 제가 선임되면서는 부자를 뗐어요. 그러니까 부대변인이 아니라 청년 대변인으로 어쨌든 지위가 이제 다른 대변인님들이랑 같은 지위로 인정을 네. 받고 있고요. 제가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나가는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책임이자 제 권한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지금 대변인이 총 몇 명이죠?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의 대변인이 계시고요. 부대변인님도 계십니다. 우리 강민진 청년 대변인 포함해서 3명. 네. 그러면 수석 대변인이 누구더라? 네, 수석 대변인님도 따로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네. 네. 김종대 의원이고, 네. 거기는 수석 대변인이고, 네. 수석 말고 대변인단으로서는 3사람이 있고, 네. 또 거기보다 약간 뭐 비상근이건 뭐건 해서 부대변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네, 부대변인님 한 분, 한 사람. 네, 계십니다. 정의당은 네. 당 사이즈도 좀 적다는 건 뭐 네. 현실적으로 네. 인정해야 되는 거고 대변인단 숫자가 생각보다 적군요. 네. 그동안 혹시 이런 거 아셨어요? 명함 대변인이라는 거. 네. 들어는 봤죠. 네. 실제 대변 기능은 거의 하지 않고 네. 그냥 명함으로만 파고 다닙니다. 네. 민주당 뭐 네. 부대변인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번에 출마할 사람이거나 이력 관리, 경력 관리상 하나 당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위원회도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대변인 단에 이렇게 넣어놓고 네. 꼭 언론 경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하고 이제 실제 일은 당에는 가끔 나오고 실제는 뭐 자기 네.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구 일을 본다거나 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정의당에는 그런 명함 대변인은 없는 거군요. 네, 다들 실제로 저 말고 다른 공동 대변인님들은 격일로 매일 나오시고요. 네. 우리 강 대변인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아니고요. 네, 의무적으로는 아닌데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이미 다 나가서요. 본인 네. 소개를 잠깐 하시죠. 학교 관련. 예, 네. 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교 이름 밝히는 게 좀, 네.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너무 학벌 이런 예, 문제일까 봐 그래서 좀 그렇긴 제가 한데요. 여쭤봤어요. 네. 예. 네,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아동 청소년 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학년입니까? 4학년이요. 4학년. 네. 정의당에 입당한 게 언제죠? 2015년이었고요. 그 전에 최초로 정당에 가입했던 건 10대 때였어요. 10대. 네, 진보신당으로 처음 가입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16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한국 네, 나이로 한국 16살. 나이로. 만으로 16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만 나이로 치면 한 15살쯤에 진보 신당에 가입한 네, 당원이셨네요. 그렇죠. 네. 와. 그럼 벌써 지금 정당 생활 몇 년째인 거예요? 한 10년 됐습니까? 네.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네. 이 정당 가입이라는 거, 당원이 된다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이든지. 맞아요. 우리가 그 북유럽을 뭐 사회복지 모델이건 정치의 생산성이건 대의 정치 기능의 원활한 측면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곳으로 늘 많이 예로 들고 있죠. 네.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10대 당원들이 아주 맞습니다. 활발하더군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줄반장이라도 나서고 반장이라도 하고 총학생회장 뭐 출마하고 그러면 야, 너 뭐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냐? 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네. 어, 맞아요. 동창회에 막 열심히 네. 얼굴 내밀고 뭐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 민주주의 교육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자리 하려고 뭐 정치 연습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좀 네. 비꼬는 듯한 기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에 네. 우리 저 강 청년 대변인 같은 분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관심이 네. 대상이니까. 네. 근데 15, 6살에 정당을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조금 뭐 이제 친구를 만났고요. 당원인 친구를 만났었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좀 사회에 대해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해 오던 것들이 좀 이 당에서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당은 네. 진보신당을 네네, 말했던. 맞습니다. 네. 당시에 10대 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법상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진보신당은 당시에는 어쨌든 청소년 당원들을 법과 좀 상관없이 받았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의당 같은 경우도 예비당원으로만 인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정당법도 사실 외국에 보면은 이렇게 청소년 당원들이 당에서 일찍부터 활동을 하고 또 예.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청소년 시기에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투표권도 아주 인색하고 지금 그렇죠. 18살로 내리는 것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개헌, 네, 선거법 개정으로 네, 그건 선거법 흡수할 수 개정. 있는 네, 사안이지만 네, 정당 가입도 19세로 딱 묶어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18살 때까지는 그냥 딴짓 말고 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금 쭉 그어주면 그것만 쭉 따라다녀라. 기본적으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사회가 그런 그러게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네, 길을 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뭐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면서 조금 네, 경시하는 게 있고 네, 아무튼 19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너는 어떤 것도 하지 마. 네, 그냥 이렇게만 해. 이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도 정의당에 엄밀히 말하면 예비당원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 본인은 이제 그건 아니시고 네, 19살 넘기셨으니까. 네. 네. 근데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출마를 못 해요. 왜요? 나이가 이제 24세가 넘어야 25세가 돼야지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시의원이건 뭐 네, 구청장이건 이런 거. 네. 저는 만 24세이기 때문에 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내년 4월에는 없습니다. 그때도. 아이고. 생일이 며칠 차이로. 이게 스타 탄생 새로운 국회의원 한 명의 출연을 선거법이 막고 있군요. 이 피선거권도 외국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같이 하향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자 정의당 당대표하고 원래 아십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 눈에 들어서 우리 당에 와서 대변인 해보겠수? 이러십니까? 네, 뭐 원래 당원이기도 했고요. 제가 18세 선거권 관련한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계속 해오면서 심상정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고 또 같이 협력하는 활동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가 그렇게 됐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을 맡기 전에 청년으로서 네, 대학생으로서 말고 청년으로서 네, 청년의 집합 범위가 훨씬 크죠. 그렇죠. 청년 속에 대학생이 있는 거죠. 네. 힘주어 했거나 제일 몰두해서 열심으로 했던 활동이 뭡니까? 저는 이전까지 주로 청소년과 관련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회운동에 참여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선거 연령 문제, 네. 이걸로 거의 한 2년간은 좀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기관 단체에서? 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조금 해왔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네, 주세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네. 음,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로 만들어진 네. 자생적인 청년들의 조직입니까? 아니요.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결성한 일종의 프로젝트성 연대 조직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실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당에 몸담고 계셔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네. 10대 중반에 벌써 정당에 가입할 정도의 대단히 정치적으로 각성된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한 분이니까 네. 정치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분들이나 시민분들 만나면 제일 좀 강조드리는 게 정치라는 게 국회에서 또는 이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아파트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면 어떤 학생자치, 학생회 활동 이런 거라든지 이게 다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 정치 참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또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다. 음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다른 성장 과정을 보냈다고 남들이 그러시던가요?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어떤 네. 점에서요?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요. 중, 고 네, 두 개 둘 다. 다. 네. 검정고시라 하면 뭐 자발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거부하거나 네. 또는 뭐 그럴 분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뭔가 모종의 사고를 쳐서 네. 전학 또는 퇴학? 아무튼 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걷게 돼 있는 특히나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니고 학교 밖에서 보냈다 이렇게 들리는데 뭔 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였는데요. 예. 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퇴 결정을 했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 당시에 그 지역 전반적으로 굉장히 학생 인권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얘기죠?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009년. 네, 2009년. 2009년 정도죠. 그때 네. 중학생이었다 이거죠? 예. 혹시 서울 소재입니까? 아닙니다. 저 울산 출신이에요. 울산. 네. 사투리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전국구 출마를 계산하고 사투리 교정 훈련도 하시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네. 예. 네. 이제 그때 지금은 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매일 체벌이 일어났어요. 체벌. 네. 저는 좀 그런 폭력들과 또 이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머리에 뭐 똑같은 신발 가방까지 규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몇백 명이서 굉장히 획일적인 모습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제가 좀 괴로웠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별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차라리 자퇴를 하고 대학을 빨리 가겠다. 음흠.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자퇴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렇게 진보신당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그래서 자퇴를 네. 해서 쭉 중고등학교를 6년을 다닌 것보다는 빨리 대학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20살에 준비를 해서 21살에 입학을 네. 했어요. 네. 흔히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 청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거나 네. 그냥 20대 초중반 뭐 투표날 일요일 날 나가지 말고 투표하세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면서 슬쩍 끼어붙이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거 내부 수정 논의가 있는 걸로 듣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의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45살 정도도 청년에 넣더라고요. 어떻게 45살이 청년입니까? 일단 네. 사회통념상 말이 맞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청년이라 네. 하면 16, 7세부터 20 한 5, 6세? 많아야 28, 9세? 이쯤 네. 아닌가요? 한 30대 초반까지는 30대? 그래도 네. 요즘 결혼도 좀 늦어지고 뭐 하고 하니까. 네. 좋아요. 그런다고 네. 치고 30대 한 32, 3세까지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44, 5세가 돼도 청년 소리 듣고 국회에 가면 실제 네. 네. 이번에 뭐 부산에서 처음 당선된 김혜영인가 하는 의원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직함이 민주당 청년부 뭐 그거야. 네. 좀 이건 정말 넌센스고 네. 제대로 청년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네. 확실한 하나의 그룹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 네. 그동안 뭐 장하나 의원이라거나 김광진 전 의원 등등 청년 비례대표 케이스로 네. 국회에 들어왔던 몇 명의 극소수의 계시죠. 정치인이 네.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강 대변인이 평가하실 때 그들의 이런 점은 성과다. 또 어떤 점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좀 부탁드립니다. 제 국회의원 네. 질문지 없이 하려니까 긴장돼요? 아유 뭐 네, 괜찮습니다. 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지금 55.5세잖아요. 네. 하도 이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좀 그렇게 청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이때까지 지금도 이제 30대이신 국회의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른 당의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했고 보다는 네. 진짜 300명 중에 뭐 지금 20, 30대 국회의원이 3명이니까 네. 1%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더라도 청년기본법도 지금 발의가 안 된, 발의는 됐지만 이제 제대로 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뒤로 밀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율만큼은 좀 국회가 청년으로 채워져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비례로 맞추면 최소한 14% 정도는 12, 3%는 돼야 되죠. 네. 20, 30대를 네. 함께 치면은 좀 더 네.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청소년 이제 19세까지 청소년이 한 20%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음흠. 이분들을 우리 정치가 어떻게 대변할 건가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그러는 게 한 방법이겠지만 또 우리 국회 떠올려 보면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없거든요. 예. 떠오르는 사람이. 이 문제도 저는 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당의 상층부, 당내 패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측에서 그냥 좀 독특해 보이라고 또는 네. 우리는 청년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좀 전국적으로 좀 똘똘한 사람 몇 추천해봐. 그렇게 해서 네. 한두 명 이렇게 배지 네. 달아주고 네. 생색내는 경향이 많았죠. 네. 그런 것은 정말 네. 생색이니까. 네. 우선 시청자 질문 하나 드리고 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네. 질문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네. 실제 와서 인터뷰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네. 되게 유연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죠.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변인 하다 보면 각본 없는 질문을 네, 무수하게 그럼요. 받을 터이니까. 네. 전화카드 한 장님이란 분께서 강 대변인님 정식으로 호칭하셨어요. 심상정 당대표 공약 중에서 청년당당 정의당이란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네. 네. 청년을 향한 정의당의 노력이라고 할까? 대표적인 청년 관련 정책이나 제안 딱 한 개만 말해보시랍니다. 심상정 대표님이 대선 후보였잖아요. 지난 네. 대선 때. 그때 메인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사회 상속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20살이 되면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준다. 근데 이제 뭐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받을 게 많은 청년들은 이걸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청년들이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집 보증금이잖아요. 월세방을 살려고 해도. 근데 이런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땐 최소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보장한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립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도록 저는 이 청년 사회 상속제가 좀 대표적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는 그리고 우리 당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공약 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4세가 넘어야 출마,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곧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출마는 할 겁니까? 때가 되면? 자격이 생기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결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정치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을 아마 동시에 지금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지만 선배들이 걸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을 테니까 네.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또는 우리 제너레이션에 맞는 새로운 정치 안철수 씨가 말했던 새로운 정치 말고 네. 아무튼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현실 정치 제가 어쨌든 이때까지는 사회 운동을 주로 했으니까 네. 시민사회에서 근데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든 아니면 정당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이든 사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정당 안에서의 정치만 정치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출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활동은 어디에서든지 좀 계속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명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제가 대변인들만 한 25, 6년을 상대해 왔으니까 네, 최대한 짧고 인상적으로 말하는 특이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길게 말하는 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이를테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네, 음력 설에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세배 드리면 늘 나오는 덕담 있잖아요. 그건 전국이 표준이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고 어쩌라. 그런 건 전혀 기자들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네, 당연한 거는 제끼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답변도. 네, 유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진짜 마지막. 네, 아직 4학년이시니까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학교 일이 있어요. 뭐 수업이든 딴 일이든. 그런데 당에서 또 가야 돼. 둘 중에 어디를 택하실래요? 수업을 빠져야죠. 수업보다는 당 쪽 일을 더 무게를 두겠다. 네, 물론 수업이건 뭐건 네, 아무튼 학교 일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F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금 눈치는 보겠지만 제가 학과장 네. 선생님한테 일러드릴게요. 그러게요. 네.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의 정신이나 기계, 자세가 뭔지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식상한 인터뷰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청년 대변인, 뭐 부대변인 이런 게 아니고요. 청년 대변인 강민진 씨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가 지금은 3주일차 햇병아리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변인사 그리고 정당사에서 굵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멋진 대변인으로 커나가기를, 그리고 정치에도 뭔가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를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8월 28일 오디오 사정이 초반에 좋지를 않아서 좀 송구합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특히 유튜브 시스템에 우리가 태워야 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스튜디오나 부조, 주조에서만 컨트롤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슬아슬한데 무슨 이유론가 아무튼 이강윤의 오늘이 오디오가 참 애를 많이 먹여왔고 가끔 이런 사고도 납니다. 이제는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기도 염치가 없고 죄송합니다. 이 사고가 안 나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저희가 8월 28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